연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급기야는 그동안의 입장문을 전면 뒤집었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로 그동안의 행보와 발언에 더욱 의심을 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홈플러스가 지난 9일 낸 신용평가 관련 입장문을 보시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부재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확보에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협력사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2번째, 5번째, 6번째 문단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점을 무려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날 낸 다른 입장문에서 불거진 기업어음 사기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자산유동화 전기단기사채나 CP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네, 소매 판매 금융채권이 약 6천억 원 조달한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 회생에 들어가자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지난달에만 신영증권을 통해 전단체 약 1,320억 원과 130억 원어치 CP를 찍어낸 부분인데 대부분 하나증권과 여러 자산운용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빚을 늘린 겁니다. 고객들이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신영증권 등은 MBK와 법적 다툼까지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까지 전단체를 발행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소송까지 예고하자 MBK 측이 말을 바꾼 걸까요? 그렇습니다. 증권가의 법적 검토라는 수세에 몰리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측이 이내 말을 바꾼 것입니다. 단기채와 CP,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홈플러스 한 관계자는 지난달 신영증권 기업금융 단기채 발행 실무자를 만나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단기물을 사줄 수요가 어떻게 될지 신영증권에 문의했고 신영증권 측에서 해당 등급은 인수자가 거의 없어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대상 기업의 결과를 먼저 통보한 이후에 신용등급 하향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보다 먼저 알았다는 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은 것인데 여기서부터는 또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간사인 신영증권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증권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입장문을 보면 처음에는 몰랐다. 무관하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에게 말했다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싸움에 증권사 멱살까지 잡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긴급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도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우선 시장보다는 먼저 알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언제 인지했느냐가 이후 조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습적인 회생 절차의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을 든 만큼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거둘 순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3일 연휴 안에 회생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채무가 전액 변제되는 건데요. 절차 준비 중에 CP 등을 찍었다면 안 갚아도 될 것을 알고 빚을 마지막까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연 기자와 홈플러스 사태와 MBK 측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